58년생 무술생 이제 눈물 닦으세요. 입춘전 귀인의 정체는 2월 4일 입춘전에 당신을 찾아올 귀인의 정체 오늘 공개합니다. 평생 고생만 해왔던 58년생 개띠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늘 내 차례는 오지 않았다고 느껴본 적 있다면, 왜 항상 나는 뒤에 서 있었는지, 왜 남들은 잘 풀리는데 나는 마지막에서 멈췄는지, 그 이유와 함께 입춘 이후 2026년까지 당신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다면 이미 당신은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1958년생 무술년 개띠 68세 되시는 분들, 지금까지 평생을 가족 위해, 자식 위해, 남 위해 살아오셨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입춘 지나고 나면 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 당신이 남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든 기운이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여는 열쇠가 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입춘 전까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 되고 모르고 넘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말씀드릴 입춘 전 준비사항 하나만 놓쳐도 평생 기다린 운이 통째로 빠져나갑니다. 이걸 실천한 분과 안 한 분의 2026년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쁘셔도 이 구간만큼은 꼭 보셔야 올 한 해 화를 면하고 들어온 복을 지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이 귀한 기운 모두 가져가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댓글에 58년생 무술생입니다. 구독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58년생 개띠가 평생 눈물 흘려야 했던 진짜 이유. 하늘의 인연을 잃고 엉켜버린 운명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곳 비연도사입니다. 아이고, 오늘 오신 분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다 압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계셔도 속은요, 지금까지 참 많이 타들어갔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나는 언제쯤 좀 편해질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이 아니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은 안 합니다. 괜히 희망 고문도 안 해요. 오늘도 오직 하나 당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답만 말씀드릴 겁니다. 58년생 개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항상 누군가를 대신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어릴 때는 집안을 위해, 젊을 때는 가족과 조직을 위해, 중년 이후에는 자식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했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결과는 늘 남의 것이었을까? 왜 마지막 문턱에서는 항상 멈춰야 했을까? 밤에 혼자 이불 덮고 울어본 적 몇 번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눈물 훔친 적 몇 번입니까? 이것은 능력 부족도 아니고 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58년생 개띠는 타고난 기운 자체가 지켜주고 책임지고 대신 버텨주는 구조로 태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로 보면요, 무술년은 흙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예요. 흙이 뭡니까? 모든 걸 받아주고 품어주고 키워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죠. 그래서 58년생 개띠는 타고날 때부터 이런 역할을 맡게 돼요. 집안의 기둥, 가족의 버팀목, 조직의 중심. 겉으로는 든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사주를 딱 보면요, 이 무술년 개띠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토의 기운이 아주 단단하게 갈려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산 같아요, 산. 겉으로 보면 묵직하고 쉽게 흔들릴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한테 맡기면 걱정 없어. 근데 문제는요, 사는 말이 없잖아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얼마나 갈라지고 무너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살님들 인생이 딱 그랬어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손해를 봐도 말 못하고, 사람들 다 떠나도 혼자 남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실제로 많은 58년생 개띠분들이 이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젊을 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가족 때문에 포기했다. 내 사업하고 싶었는데 안정을 위해 참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다. 결혼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꿈은 다 접었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60대 후반이 됐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나보다 덜 노력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덜 희생한 사람들이 더 편해 보이고, 이럴 때 이런 생각 들죠. 나는 뭐하러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런 인생은 젊을 때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몫의 운이 늘 다른 사람에게 먼저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핵심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막혀 있었던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감정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나는 뒤처진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 차례가 늦게 오는 인생이었구나. 특히 지난 몇 년간은 더 힘드셨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 기간 동안 보살님들은 정말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가족 문제로 속 썩이고 돈 문제로 머리 아프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한 번씩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앞으로 뭐가 남았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근데요, 이제 그 흐름이 바뀝니다. 이 깨달음이 생길 때 비로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내 차례는 언제 오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줄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두 번째 이야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입춘 이후 당신을 찾아올 귀인의 정체.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볼게요. 58년생 개띠에게 그 질문에 답이 되는 시점 바로 2025년 2월 4일 입춘입니다. 입춘이 뭡니까? 진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양력 1월 1일은 그냥 달력상 날짜일 뿐이고 진짜 기운이 바뀌는 건 입춘부터예요. 2025년은 을사년 푸른뱀의 해입니다. 뱀이라는 존재가 뭘 상징하죠? 지의 변화 그리고 허물을 벗는 기운이에요. 즉 과거의 나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해라는 거예요. 무술년의 단단한 흙 위에 을목이라는 부드러운 나무가 자라고 사화라는 따뜻한 불이 그 땅을 데워줍니다. 사주적으로 보면요, 이건 진짜 그림 같은 흐름이에요.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죠.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옵니다. 입춘부터 2026년 병오년까지 58년생 개띠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늘 대신 결정했고, 늘 대신 책임졌고, 늘 대신 참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입춘 이후부터는 그 역할이 하나씩 내려놓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운의 방향이 남에서 나로 돌아오는 시점. 이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요구가 줄어듭니다. 자식 문제가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보살님 운명을 뒤바꿀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요, 보살님이 평생 혼자 감당해온 짐을 나눠 들어주는 존재예요. 말수가 적은 보살님 대신 밖에서 움직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판단을 대신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옛 인연일 수도 있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툭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입춘 이후 3월쯤 되면 이런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 예전 인연이 다시 나타남. 괜히 자주 생각나는 얼굴. 나를 유난히 챙겨주는 사람. 이게 전부 하늘이 보내는 신호예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말에 58년생 개띠 보살님 한 분이 상담 오셨어요. 이분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 인생은 없으셨던 분이에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빚하고 병분이더래요.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2025년 입춘 이후부터 완전히 기운이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입춘 지나고 나면 누군가가 찾아올 거예요. 그때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보살님 중심으로 사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마시고 보살님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렇게 3월 되니까 정말 옛날 친구분이 연락이 왔대요. 같이 작은 가게 하나 해보자고. 처음엔 나이도 있고 자신도 없어서 망설이셨는데 결국 시작하셨어요. 지금은요, 그 가게가 제법 잘 돼서 한 달에 꼬박꼬박 용돈도 생기고 무엇보다 사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입춘 이후 58년생 개띠 보살님들의 흐름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꼭 연애 상대일 필요는 없어요. 동료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아주 오래된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살님 마음을 흔듭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전환점이 다시 한번 옵니다. 섭섭함과 동시에 이상한 편안함. 이제는 내가 나를 선택해도 된다는 허락 같은 느낌. 특히 입춘부터 을사년 병오년 들어오면 개띠 보살님들한테 이런 변화 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늘어난다. 괜히 외모 분위기 신경 쓰인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지 않다. 이 사람은 좀 다르네 라는 느낌.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입춘 이후에도 예전처럼 다시 대신 책임지면, 예전처럼 다시 참고 넘어가면 운의 흐름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많은 58년생 개띠가 놓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착함보다 판단이 중요하고 희생보다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입춘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입춘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입춘 전 준비사항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입춘 전 72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2025년, 2026년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입춘 전에 꼭 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집안의 동남쪽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이건요,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비방입니다.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집안의 동남쪽 이 방향을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잡동사니 치우고 불 켜두고 환기 자주 하세요. 여기가 재물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동남쪽이 막혀 있으면 돈도 못 들어오고 귀인도 못 들어와요. 둘째,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오늘도 잘 풀린다, 좋은 사람 만난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웃음소리는요, 집안 애군을 쫓고 금전신과 귀인을 부르는 가장 강한 주문입니다. 셋째, 옷 색깔은 연분홍 아이보리 계열로 입으세요. 이 색깔이 개띠 보살님 재물운과 인연운을 높여줘요. 넷째, 침실에 거울 2개 마주보지 않게 하시고요. 밤 11시 이후 감정적인 연락 금지입니다. 특히 술 드신 다음에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안 돼요. 이 시간대는 귀신이 붙는 시간이라 좋은 결정 못 내려요. 다섯째, 입춘 전까지 끊을 사람은 끊고 정리할 관계는 정리하세요. 새 사람 만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사람 중에 독이 되는 사람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 5가지만 입춘 전에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입춘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 말씀드릴게요. 입춘 이후 58년생 개띠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대신 살아주는 것, 자식 문제를 다시 떠안는 것, 가족 문제를 다시 짊어지는 것, 남의 인생을 내 책임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3번째 핵심입니다. 운의 문이 열리는 순간과 닫히는 순간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릴게요. 운이 들어오기 직전에요, 꼭 방해하는 인간들이 붙습니다. 질투시기, 헛소문, 쓸데없는 말.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미안해서 정 때문에 그래도 오래 본 사람이라서. 이 말로 다시 손해보는 선택 절대 하지 마세요. 올해는요, 정에 끌리면 복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첫째, 갑자기 연락해서 돈 이야기하는 사람. 옛날 정 들먹이면서 돈 빌려달라, 투자하자. 이런 사람들 올해 특히 많이 나타나요. 무조건 거절하세요. 둘째, 보살님 험담하는 사람. 뒤에서 나쁜 소문 퍼뜨리고 사람들한테 이간질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보살님 운이 올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상대하지 마세요. 셋째, 계속 부탁만 하는 사람. 도와달라, 해달라, 대신해달라,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살님한테만 기대는 사람. 입춘 이후부터는 칼같이 끊으세요. 그래야 진짜 귀인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럼 진짜 귀인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에 비법이 있어요. 첫째, 외로움 때문에 선택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감정이냐 웃어 넘기셔도 속으로는요, 아직도 사람에 대한 갈증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그게 약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갈증을 채우려고 아무나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상대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달콤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은 거짓말을 못해요. 이 사람이 진짜 보살님을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본인 필요 때문에 다가온 건지 행동을 보면 금방 압니다. 셋째, 비밀스러운 관계 절대 금물입니다. 남들 몰래 만나는 관계, 숨겨야 하는 인연, 이런 거 하는 순간 복이 빠져나가요. 떳떳하지 못한 인연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나한테만 이래, 이 생각 들면 한 번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감정의 전환점이 완성됩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선택. 이 선택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결정이 단순해집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을 노리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게 시작해서 오래 가져갑니다. 이것이 58년생 개띠 인생 후반에 가장 잘 맞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조심하셔야 할 달이 있어요. 3월, 6월, 9월 이 세 달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시기예요. 이때 큰 결정하지 마시고 돈 쓰는 것도 조심하세요. 반대로 좋은 달은 2월, 5월, 8월, 11월입니다. 이 달들은 재물운과 인연운이 특히 강하니까 귀인 만나기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보살님 생일달 전후로 한 달은 특별히 조심하세요. 생일달에는 운이 바뀌는 시기라 몸도 마음도 약해져요. 이때 아프거나 사고 나는 경우 많으니까 건강 특히 챙기시고요. 무리한 일정 잡지 마세요. 이 기운 2026년 병오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때는요, 화기운이 더 강해지면서 명예운까지 같이 올라가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이제는요, 지난 세월의 눈물 다 닦아내세요. 보살님 사주에 이제야 비단길이 깔렸습니다. 하늘이요, 그동안의 고생 다 보고 있었어요. 제가 매일 새벽 보살님들 이름 하나하나 읊조리며 빌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먹고 긍정적으로 가세요. 지금 이야기가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는다면 이미 당신은 운의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입춘 이후는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 미뤄두었던 내 인생을 다시 가져오는 시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계속 참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차례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의 시점이 지금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올해 들어오는 인연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 하나가 말년의 외로움을 지워줄 수도, 아니면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보살님들 인연이 복으로 이어지도록 밤마다 빌겠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이면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 하나 심어졌을 겁니다. 그 씨앗이 황금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보살님의 모든 발걸음 위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